교재 27쪽 보안 공격 유형, 이것도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모의고사 보면은 이 문제 다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보기 이래 마지막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암기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소극 쪽은 나 기준으로 하면 안 돼. 이런 것도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나 너 좋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들었어. 되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럼 내가 자존심 상하면은 그걸 이게 능동적, 적극적 공격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내 기준 판단하면 안 돼요. 도청이나 트래픽 분석은 뭐라고? 소극적, 수동적 공격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을 수가 있어. 남이 도청한 걸 어떻게 돼요? 남이 도청했는지 아닌지 나는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내용을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적극적에는 가로막기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정보를 못 받습니다. 남이 내한테 보냈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개 이야기하면 돼요. 도청하고 트래픽 분석은 다른 말로 감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분석하는 게 감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소극적. 밑에 가로막기, 미변조, 재전송, 서비스 거부 공격은 전부 뭐라고? 적극적 이렇게 분류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좀 더 세부적으로 써놨으니까 이거는 그 다음 넘깁니다. 기본 용어 정리입니다.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다 알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때 이것도 핵심 정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헷갈리는 게 있어. 그래서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스니핑, 스누핑, 스푸핑. 이거 다 알죠? 나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뭐예요? 도청이 다른 말로 뭐예요? 예? 이런 거 다 정리되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맞잖아요? 네, 잘못 안 썼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요게 뭡니까? 요게 뭡니까? 기업, 니은, 디귿. 근데 요 지옆에 있는 거는, 그래서 이거 놓으면 도청이 그런 뜻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는 스푸핑이. 그럼 도청이 뭐고 스푸핑이 뭐고는 알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니핑, 옛날에는 주로 스니핑으로 나왔어요. 근데 요새 스누핑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뭐 사전적인 거 자꾸 찾을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 두 용어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되겠죠? 그런데 이 두 용어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기꾼이 어떻게 돼요? 사기꾼이 뭐 합니까? 왜 사기꾼이라 그럽니까? 남을한테 돈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돼요? 안 갚으면 다 사기꾼이 되잖아요? 그럼 사기꾼이 남 돈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요? 사기를 친다 그러는데 뭐 해요, 먼저? 그냥 탁 돈 안 주잖아. 뭐 합니까? 속여야 되잖아요? 속인 후에 돈을 갈취한다. 이게 따져보면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도청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이 될까요? 속여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스푸핑 후에 뭐를 하겠어요? 스누이핑 하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ARP, 스푸핑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속여놓고 아무 짓거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속인 거하고 똑같아. 돈도 갈취 안 하고 도청 하나만 하잖아요.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이는 시험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나왔을 때 잘 요리보고 안 틀리도록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피싱, 그 다음에 스미싱, 그 다음에 파밍,
아까 재전송, 재연 이거는 이야기했고 피싱, 스미싱, 파밍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단순 이게 피싱의 연장선에 있는 게 스미싱, 파밍입니다. 그랬을 때 간단히 피싱은 스팸 메일을 미끼로 정보를 갈취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 스미싱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겁니다. 핵심 되겠죠? 그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래 보면 비슷해요 내용이. 그 다음 마지막 파밍은 뭡니까? 이건 뒤에서 하는데 내가 국민은행 뭡니까?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국민은행 사이트가 아니고 그게 뭡니까? 위조된 겁니다. 그래서 내 정보를 거기서 이제 입력해서 내 정보가 뭡니까? 나도 당한 적이 있어요. 흘러가는 거. 이거는 이 부분 뒤에 하면. 그래서 요런 비슷한 말 적어놓고 여기 피싱이냐, 스미싱이냐, 여기 파밍이냐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그 내용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속고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핵심은 뭐라고? 피싱은 스팸 메일을 해서 개인정보, 여기 핵심이 되고,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스미싱. 정확한 뭡니까? 국민은행 같은 IP 주소를 입력했는데 실제로는 그 국민은행 주소가 아니고 다른 뭡니까? 위조된 사이트가 되잖아요, 이게. 예, 그런 걸 우리가 파밍 그럽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핵심은 정리해놓고 지금 다 못 외우더라도 나중에 한번 더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부인은 했어요. 부인은 그냥 거짓말 안 했어. 나 물건 사놓고 안 사서. 그랬을 때 그걸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전자서명 같은 검증을 이루어져서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거. 그걸 우리는 부인 방지. 그래서 이 부인은 송신자 또는 수신자가 그 중간에 써놨습니다.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메시지 받았다고 해놓고 안 받고 어떤 시간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2시에 보내줬는데 나 2시에 못 받아서 5시에 받아서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의미가 없는 자료도 있으니까요. 이게 특히 주식 같은 데 많습니다. 이번에 한미은행이 아니고 한미 그 약 만든 거 있죠. 그 시간적으로 잘못해갖고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시간도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그 다음에 백도어입니다. 다 시험에는 다른 말로 트랩도. 어떤 시스템 설계자가 고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뒷구멍이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들어가갖고 하려고. 그걸 해커가 알아서 들어가서 어떤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도어 이런 게 뭔지 정리하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용어입니다. 기본 용어니까요. 내가 이제 그렇지만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 나왔을 땐 절대 안 틀리게 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접근 통제. 의외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접근 못하게 하는 게 접근 통제고 누구를 못하게 하냐 사람을 접근 못하게 하겠죠. 사람만이 아니고 그거 보면 이 인터넷에서는 어떤 프로세서나 서버 클라이언트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인가되었을 때만 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접근 통제. 그 밑에 책임 추적성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 이런 거는 개인이 무슨 짓을 했을 때 추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에서요. 로그 파일 이런 걸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DAC, MAC, RBAC.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도 내가 옛날에는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 역할 기반. 어떤 직무, 역할을 기준으로 하는. 시험 문제 정답은 그렇지만 이것만 하고 해야 되잖아요. 어떤 역할. 이 세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 기본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32쪽 먼저 DAC 이거는 신분.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게 이런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는 어떻게 돼요? 다양한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람마다 주권 권한도 달라요. 그럼 예를 들어 윈도우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써도 없는 사람이 윈도우에 접속해요. 그런 사람을 이런 운영체제 환경 하에서
어떤 뭔가 접근을 통제할 때 용이할 수 있는 접근 통제 기법이 뭐라고? DAC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DAC 했을 때 그 용어에서 뭡니까? 영어 한번 읽어 보십시오. 나는 이 영어 발음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돼갖고, 예. descriptionally. 그게 뜻이 뭡니까? 예? 영어 단어. 영어 내보다 잘 알아야 되잖아요. 예? 무슨 뜻이죠? 자유재량에 의한 이런 뜻이에요. 자율적인 이런 뜻이에요. 자율적. 이 영어 단어가 뭐라고? 자율적. 그래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자유재량. 왜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접속하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이잖아요. 예. 안 그러고는 윈도우 환경 이런 데서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윈도우 환경에서 나라는 사람이 있어. 내가 오락을 하나 만들었어. 게임 같은 걸 만들어서 이게 내 거야. 너 거니까 너가 마음대로 알아서 너가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 쭉 읽어보면은 이 DAC 방식의 접근 모델은 그 개인이 어떻게 돼요? 개인에 의한 자율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뭡니까?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 또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밑에 자꾸 읽어보면은 6번에 보면은 트로이 목마 공격에 취약하다. 왜 그렇게 했어요? 혹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트로이 목마가 뭡니까? 잘 알죠, 이게. 내가 옛날에 보니까 그 C 드라이버 뭐 윈도우 환경에 보면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이런 파일이 있더라고. 시스템 32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시스템이고 32니까 아주 중요한 시스템 파일처럼 보이죠? 근데 이걸 삭제할 수 있겠어요? 이거 삭제하면 혹시 이게 윈도우 안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트로이 목마가 이렇게 숨어 들어옵니다. 예. 그럼 이 파일이 꼭 누구 파일 같아요? 이런 트로이 목마는 보통 선택하고 나서 이걸 마우스로 탁 클릭하면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들켰다 이렇게 돼갖고. 그래서 이제 트로이 목마 숨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DAC 접근 통제 이 취약점이 이런 트로이 목마 공격에 취약하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잘 정리해놔야 돼 이게. 그 다음 두 번째 강제적입니다. 이건 어떤 규칙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MAC는 어떻게 돼요? MAC는 옛날에 통신할 때는 이건 맥 주소잖아요. 근데 이 보안에서는 세 개가 있어요. 접근 통제에서 MAC가 있고 메시지 인증 코드 그쪽 해시 함수에서 MAC가 있고 이제 맥 주소에 MAC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고 답변해야 되고. 그 이때 M은 무슨 뜻입니까? 그 영어 단어 mandatory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법에 딱 정해진 이런 뜻이에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의무. 어떤 법에 정해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딱 있으면 그 정해진 대로만 딱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함부로 못 해. 그걸 MAC인데 이거는 대표적인 게 딱 정해진 대로 하는 이런 게 군 이런 데입니다. 군대 가면 어떻게 돼요? 너무 해야 하면 그대로 딱 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서 사용하는 게 뭐라고? 실제로 군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게 강제적 접근 통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일반 자율적으로 어떤 권한을 부여 못 해요. 어떤 관리자가 딱 법적으로 사람마다 사단장이라 해서 다 아무 자료나 접근 못 하도록 합니다. 사단도 A사단, B사단 이런 게 1사단, 2사단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1사단장이 높다고 2사단의 정보를 무조건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돼요. 딱 해주는 만큼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론될 수 있는 게 5번 알 필요성의 원칙 이런 거.
최상위 보안 등급을 가졌더라도 모든 자료를 어떻게 돼요?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 범위가 있다 이렇게 되죠. 정해진. 그 다음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놓은 역할 기반. 롤이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할 기반은 비임의적 그러기도 합니다. 이게 자율적, 임의적이라고 그래요. 그에 비해서 이거는 뭐라고? 역할 기준으로 하는데 역할은 써놨으니까 이게 임의적이라면 이거는 뭐라 그런다고? 비임의적 이런 용어를 씁니다. 여기서 임의적은 뭐예요? 자율적 내가 내 거면 내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비임의적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룹을 기준으로 역할이 뭡니까? 내 역할이 인사과야. 내 역할이 생산. 내 역할이 영업하는 거야. 그 내 그룹에 의해서 그 그룹에 정해진 뭐가 있겠어요. 접근 허용 범위가 있겠죠. 그거에 의해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회사에 있는 데서는 역할 기반 이런 걸, 왜냐하면 회사는 각 부서마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이게. 그런 데서 많이 적용하는 게. 그래서 이게 논문 있는 데 보면 이 역할 기반 접근 통제 등등에 의해서 뭐 어떤 조직의 그 어떤 직무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관리자는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 개인이 속한 그룹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그 권한에 맞게끔 내가 접근할 수 있다.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래서 그 밑에 DAC, MAC, RBAC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신분, DAC, 규칙, MAC, 역할, 기반, RBAC 다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 접근 통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거는 크게는 이 세 가지가 있고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분파되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이제 그 탐구 보십시오. 35쪽에 BLP 이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게 비바예요. 그 다음 페이지 있잖아요. 안 써도 되면 36쪽에 비바 모델. 그 다음에 클라크, 여기서 좀 더 뭐 한 게 클라크 윌슨 모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세 개가 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군에서 한 거예요, 군에서. 그럼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군은 기밀성입니다. 군대 적군을 5시에 공격하라.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럼 동시에 5시에 공격해야 되는데 이게 탄로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BLP 이런 거는 어떤 군에서 기밀성을 위해서 접근 통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데. 그래서 기밀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문제가 이 군대에서 문제가 되더라 이 말이죠. 이 무결성이 문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무결성. 아, 그래서 무결성을 추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상황이 왜냐하면은 5시에 공격하라 그러는데 5시가 4시로 바뀌면 안 되잖아, 이게. 탈로 나도 안 되겠지만 그 시간이 변경돼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LP는 기밀성, 비바는 뭐라고? 무결성 접근 통제 모델. 여기서 이게 추가된 건 아닌데 별개입니다, 이게. 그래서 군 같은 데서 말이죠. 기밀성도 유지하고 무결성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뭘 해야 되겠어요? 융합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군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두 개를 융합해서 실제로 한다. 그래서 요거는 무결성이 강화된 모델입니다. 클라크 윌슨 모델은. 그래서 이 클라크 윌슨 모델은 어떤 상업적인 은행 같은데 어떤 금융 이런 데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크 윌슨 모델은 역시 무결성 강조한 거 이거는. 아, 여기 써놨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융, 은행을 생각하면 돼요. 은행은 뭘 하냐면 직무를 분리합니다. 은행 업무는.
내가 지금 떠드는 게 다 사회과학적인 시험 문제잖아요. 자연과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뭐 은행 다녀보지도 않았지만, 그 왜 은행은 직무를 분리할까요? 내 혼자 돈 다 만지면 어떻게 돼? 내가 돈 갖고 날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옛날에 내가 살던데, 그 은행 말단 직원이었어요. 3년 동안 18억을 해먹은 거예요. 어떻게 3년 동안 자기가 18억을 해먹었나, 이 말이에요. 가면서도 뭐 여러 교묘하게 해갖고 뉴스에도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은행 가면은, 사람이 가면은, 창구 직원, 여직원들이 주로 앉아있죠. 물론 요새 남자인데. 그럼 여기에 앉은 사람이 뭐가 있어요?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하면은 여기 다 결제를 받겠죠. 그게 직무분리입니다. 이런 거 막으려고. 근데 이제, 그래도 이래 둘이 뭐 짝짝꿍 해가고 이래 눈 감아주고 이래 해먹은 것 같아요. 혼자는 사실 해먹기 어렵어. 이 직무가 분리되어 있으면은. 그래도 이런 사건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뭐 이런 말 나오면 이거고, 무결성 뭐 하고 뭐 그건 비하고, 어떤 상업적인 환경에서 무결성 뭐 직무 분리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건 뭐라고? 클라크 윌슨 모델이다. 이게 기본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나오는 겁니다. 일단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나머지는 거기 이제 다시 책에 뭐 구구절절 써놨으니까 그 35쪽을 봅니다. 35쪽에 가보면은 BLP 개념, 분해서, 군사, 수학적인 모델 최초. 그 정책은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BLP 문제점 이런 건 이거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개념 중요해요. 그 다음 페이지. 비반 모델 무결성. 그 뭐 소령 이런 이야기인데 그건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BLP 비바 융합 접근 모델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한 거고, 그 밑에 클라크 윌슨입니다. 상업, 금융 이런 데서. 그 다음 페이지. 그 밑에 임무 분할 해놨네요. 이번에 정책에. 이게 직무 분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 앞에 내가 설명 안 한 거는 37쪽. 그 그림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이것도 오늘 이것들 외워야 되는데 지금 다 못 외우더라도 체크해 놓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 보고 요 나중에 정리하면 돼요. 어디냐면은 항상 시험 문제는 똑같은 말로 안 나옵니다. 8번 문제가 원래 국가직 국업. 원래 국가직 국업이 되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국가직 국업이 원래 국가직 국업이 커트라인이 76점인가 그렇잖아요. 지방직이나 서울시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8번 답은 있죠. 미리 이야기하면은 시험장에 가면은 2번 아니면 뭡니까? 4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죠? 네? 이제 내가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이거는 이제 강제적 접근 모델입니다. 그 읽어보십시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스타 속성이잖아요. 스타면 스타. 쓰기 알겠어요? 스타 속성은 뭐하고 관계된다고? 스타니까 쓰기입니다. 알겠어요? 그것만 알고 가면은 8번은 어떻게 돼요? 2번 아니면 뭐예요? 1번과 3번은 읽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암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 헷갈리잖아요. 나처럼 이런 걸 자꾸 연구를 해야 돼. 내가 물론 앞으로 하면서 이야기해 줄게 들어있지만 이게 그러면 딱 적어놓고 풀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37쪽을 봅니다. 이제 BLP 정책은 기밀성 2조 다 설명했고 밑에 비바 정책은 무결성 2조 다 알고 그러면 그 제일 위에 적군을 5시에 공격하라. 소장 이런 문수를 단어로는 비밀 문서. 그 군에 가면 소장이 높고 모르는 사람이 소장보다는 어떻게 돼요? 소령이 낮고 소령보다 낮은 사람 뭐가 있어요? 소위. 그래서 내가 그게 소장, 소령, 소위 이렇게 해놨습니다.
별 2개잖아요. 별 2개. 군대에 가면 소장 가면 대단한 사람이 이게. 이거는 무궁화 1개. 이거는 밥풀떼기 1개잖아요. 천지차이. 처음에 인간 하면은 소위 달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내용을 보면 적군을 5시에 공격하라는 이제 소장이 다르고 이런 소령이나 소위가 다르는 거예요. 그 밑에 소위는 맨날 쫄다 보니까 오늘 야간 좀 점호 안 했으면 좋겠어. 귀찮으니까. 그래서 오늘 야간 점호 있습니까? 이런 거는 물으러 다닙니다. 그랬을 때 소령이 어떻게 돼요? 소장이 다루는 문서를 읽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일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생각으로 왜 BLP 모델은 김일성 이주냐? 접근 권한이 낮은 개체는 어떻게 돼요? 주체는 저 위에 있는 거를 어떻게 돼요? 못 읽는다 이 말이죠. 근데 소령이 어떻게 돼요? 소위가 다루는 문서는 어떻게 돼요? 서기도 못한다 이 말. 서기도. 왜 그럴까요? 만약에 소장이 이쪽으로 소령이 소위가 다루는 문서에 서기가 가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소장이 소령이 다루는데 서기가 가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얘 걸 읽지는 못해도 얘가 둘이 짝짝꿍 해갖고 야 5시에 적군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얘 문서에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군 정보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하위 계급을 가진 사람한테 다 글로 써버리면은 위에 있는 정보가 어떻게 돼요? 다 자동 유출되잖아요. 그래서 이 김일성 이주니까 읽기도 불가해야 되지만 밑에 어떻게 돼요? 문서에 설 수도 없어야만 뭐가 되겠어요? 김일성이 유지되잖아. 생각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해됐어요? 안 됩니까? 잘 생각해봐요. 밑에 있는 사람이 이해를 읽기만 못한다고 해서 김일성이 유지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알고 있는 정보를 얘가 다루는 문서에 어떻게 돼요? 여기 5시 공격 시간이 5시야. 못 읽어 얘가. 절대로 알 수는 없어. 그렇지만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이 문서에다가 그냥 5시라고 다 기록을 해줬어. 그러면 얘를 못 읽으면 자기 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5시라는 걸 뭘 알 수가 있겠어요? 소령이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읽기만 방지해서는 안 되고 뭘 해야 된다고? 상위 보안 걸 가진 사람이 하위 그 개체가 다루는 문서에 서기도 어떻게 돼요? 못하게 해야 하지만 정보 유출이 안 되니까 김일성이 유지되잖아요. 이해됐죠? 예? 그 이게 암기로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생각으로. 근데 이제 BLP 정책은 읽기를 안 했는데 막 쓸 수는 있어요. 얘가. 읽기는 못 하는데 얘가 다루는 문서에 그냥 마음대로 서기가 있어. 그 서다 보면 이 5시가 15시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된다고? 무결성이 훼손된다 이 말이죠. 그걸 방지한 게 뭐라고? 비바 모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밑에 비바 보십시오. 반대입니다. 아래에 있는 소령이 이해는 읽을 수는 있어. 근데 뭐는 안 된다고? 서기를 못한 거 이제. 서기를 못해야 뭔가 기록을 해야 무결성 이변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소령이 소위가 다루는 문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또 반대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 걸 좀 읽어도 상관없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부모가 어떻게 돼요? 자식 뭐를 좀 읽으면 안 돼? 다르게 쓸게요. 부모가 이해하도록 부모가 자식 일기를 읽는다 그러면 예? 여러분들이 자식이야. 부모가 본인 일기 읽으면 기분 좋겠어요?
예?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비바 정책에서는 상위 등급이 어떻게 하위 등급의 문서를 읽지도 못하도록 해놓은 게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게 앞에서 이래 써놓은 겁니다. 되겠죠? 예? 무슨 정책. 그래서 글자로 해놓은 걸 헷갈리니까 이 그림으로 어떻게 돼요? 이해를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내가 알아. 이거 지금 정리해도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십시오. 알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이런 내용들은 핵심만 알아놓고 이해만 해놓고 시험에 잘 나오면은 시험이 5월 20일이 시험이야.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쭉 하다가 한 5월 초, 5월 10일경 되면 새로운 걸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때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잘 나오는 거 외워야 되고 안 되면 손바닥에 적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놓은 게 자 봅니다. 위에 BLP 봅니다. 이제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테니까. BLP에서 상위 등급 소령이 소위가 다루는 문서에 서기불가 옆에 뭐가 있어요? 정보 유출 방지해서 스타 속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BLP 비바 넘어갑니다. 비바 가보면은, 예? 하위 등급 소령이 소장이 다루는 문서에 뭘 못합니까? 읽기는 가능하지만 쓰기는 불가능하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스타 무결성 원리라 그러잖아요. 쓰기, 스타 되겠죠? 예. 정리 나중에 하고, 이제 여기 시험 잘 나옵니다. 이게 잘 나온다는 게 아니고, 접근 통제 모델은 거의 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나오는, 내가 시험 모의고사 보고 이럴 때는 하긴 하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게 전체 시험에, 접근 통제 모델 시험에 90% 이상이 나온 게 이게. 자, 그 다음 38쪽. 암호. 그래서 암호 정의는 그 사전마다 다르니까 내가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시험 안 틀린 그 다음에 암호 복호합니다. 책에 있는 걸로 가능할 테니까요. 안 적게. 이게 평문이 메시지예요. 이게 키예요. 앞으로 있죠. 요렇게 서면 이게 수도 없이 이게 무슨 교라고? 우리가 XY 연산입니다. 같으면 다르면 1, 다르면 1, 같으면 0, 같으면 0. 연산은 게이트 있죠. 예. 암호학에서 이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평문, 이거는 뭐라고? 암호문. 여기 역시 키예요. 무슨 연산을 하느냐? XY 연산을 합니다. 뭡니까?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다르니까 1. 0101, 0101. 요렇게 하는 게 뭡니까? 암호. 요렇게 하는 게 뭐예요? 복호.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 없잖아요. 키. 이것도 한번 봐야 돼요. 능력이 봐야 돼요, 이제. 연습. 넘어갑니다. 암호, 복호화. 실제 암, 복화를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제 40조. 이 보안에서 암호, 대칭키, 비대칭키 등등 나왔을 때 암호 시스템 공부하는 데서 용어가 중요한데 그 전치, 대치, 혼합, 대수조. 그래서 그 밑에 봅니다. 용어 정리에 주의할 점. 전치 영어로 읽어봅니다. 뭡니까? 트랜스포지션. 순열 뭡니까? 퍼뮤테이션. 대치 뭡니까? 서브스티튜션이잖아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왜 정리해야 되느냐? 책마다 다른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볼게요. 이제 이 주제는 이거예요. 이걸로 뒤에 나옵니다. P박스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거 들어봤죠? 시험 문제에서 거론되잖아요. 왜 P박스라 그럽니까? 예?
이거 T박스라 안 그럽니다. P박스라 그래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이걸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다룹니다. 그냥 ABC로 할게요. 영일로 안 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있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리자. 여기 이걸 A로 보내고 C를 1로 보내고 B를 1로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내용을 이게 치프라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현재 이렇게 바뀐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전치라 그럽니다. 전치. 전치가 트랜스포지션 T입니다. 알겠어요? 전치의 원리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런 원리로 바꾼 걸 대치라 그럽니다. 이게 이게 S 섞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다시 정리합니다. 이게 그 써놓은 겁니다. 전치는 뭡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문자가 있을 때 이 문자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단지 위치만 어떻게 돼 있어요? 위치만 이동돼 있죠. 그 원리를 전치라 그럽니다. 대치는 뭡니까? 주어진 문자가 있을 때 전혀 뭡니까? 다른 문자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라 그런다고? 대치라 그럽니다. 되겠죠? 전치, 대치 되겠죠? 영어 단어로 영어로 나는 트랜스포지션 다 안 그러고 영어로 전치 T, substitution 영어로 S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블록 암호는 전치와 대치의 원리입니다. 되겠죠? 이 전치와 대치의 원리가 뭐냐 하면은 혼동과 확산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전치는 영어 단어로 T니까 뭐라 그래야 된다고? T박스라 그래야 되는데 T박스라 안 그러고 뭐라 그런다고? P박스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래요. 세 개 여기 있을까요? A, B, C 우리가 학교에서 순열 있고 뭐가 있어요? 순열, 퍼뮤테이션, 조합, 커뮤니케이션 있죠? 순열, P로 시작하잖아요. 퍼뮤테이션, P에 NR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세 개로 전체의 원리로 순열 종류 뭐가 있어요? A, C, B. 그러면 B를 넣고 B, A, C, B, C, A. C를 넣고 C, A, B, C, B, A.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 개니까 3 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얼마입니까? 6가지잖아요. 이 순열에서 말하는 건 무슨 말인지 알죠? PNR. 내 이 공식까지는 지금 이야기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3명이 있을 때 줄을 썼을 때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줄을 쓸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라고? 3명이 있으면은 6가지.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순열 그러잖아요. 그걸 퍼뮤니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호에서 이 전치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열에서 있을 수 있는 가지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순열은 P라 그러잖아요. T라 안 그러고 이게. 그래서 이런 암호에서 이런 게 전치가 적용이 되고 대치가 적용이 될 때 말은 전치로 트랜스퍼라고 하지만 이게 순열의 원리를 따라가니까 T박스라 안 그러고 뭐라 그런다고? P박스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대치의 원리로 했을 때는 뭐라 그런다고? S박스라 그럽니다. 여기까지. 왜 T박스라 안 그러고 왜 S박스라 그러는데 이걸 이해되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암호 시험 문제, 암호 관련 시험 문제에서라든지 책 같은 데서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 용어에 맞춰서 뭡니까? 용어를 쓰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안 그래요, 이게? 이런 용어를 씁니다. 치안이 뭐예요, 그러면? 치안표. 이런 프로잔 책 보면 한국말로 해석하면 이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substitution 이거를 모든 사람이 대치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치환으로도 해석해요. 치환. 치환 그러면 뭐라고? 대치를 말합니다. 알겠어요? 네. 그 책을 한번 볼까요? 뭐 40쪽에 보면 전치암호는 한치라 그럽니다. 근데 대치암호에서는 한자 또는 뭐라 그래요? 치환암호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다른 글자로 치환이 되니까요. 그럼 이제 책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DES 암호를 볼까요? 나는 내가 써놓은 건데 어떻게 써놨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책 보면 말이죠. (77페이지부터) 해서 나는 맞게 써놨네. 거기 예를 들어 80쪽 봅니다. 80쪽에 보면은 80쪽도 되지만 그 78쪽을 볼게요. 78쪽에 보면 DES 구조에서 평문 64비트가 거기 초기 전치해서 IP 이렇게 해놨죠. 이거 책고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전부 전치랑으로 초기 치환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암호 이거 처음 공부하면서 옛날에 치환 그러니까 치환은 대치의 원리를 치환이라 해놓고 또 이 뒤에서 해서 여기서는 실제로 전치의 원리예요. 이게 전치의 원리인데 다 치환표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치환의 원리인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용어를 정확히 하게 나는 그냥 이 치환 이런 용어 안 쓰고 대치, 전치 이걸 쓸 거면 통일돼 갖고 서대 시험 문제라든지 다른 암호 관련 책이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면 대치를 치환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퍼뮤테이션 있잖아요. 이 전치도 또 치환이라고 그러고 치환표 그래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요 이 말이에요. 되겠죠 여기까지. 예. 그걸 내가 이야기하려고 이제 용어 정리를 그래 이런 걸 정확히 그래야 책 볼 때 안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40쪽에 보면은 뭐 내가 이야기한 거 뭐 주의할 거 그 40쪽에 밑에 써놨네요. 밑에 제일 밑에 2번에 보면 그런데 순열을 치환으로 해석하는 책도 있고 주의할 것. 예를 들어 순열표라고 써놓은 책도 있는데 순열표를 안 그러고 치환표 이렇게 막 써놨습니다. 치환표 했다고 substitute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 41쪽은 이제 현대 블록에서는 비트잖아요. 비트가 8비트일 때 1의 개수. 예를 들어 이건 똑같은 거예요. 8비트로 하지 말고 3비트로 4비트로 해볼까요? 다 8비트 쓰려고 그럽니까? 이게 전치의 원리로 하면은 만약 전치의 원리로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전치의 원리로 하면은 여기 바뀌는 것도 이렇게 바뀔 수는 있지만 1이 3개면 어떻게 돼요? 항상 이것도 1이 몇 개 해야 되겠어요? 위치만 바뀌는 게 3개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전치의 원리가 아니고 대치의 원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3개지만 1은 몇 개가 될 수 있어요? 2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걸 여기 설명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먼저 그 대치네요. 대치로 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2의 4성에서 16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가지수는. 근데 이거는 전체가 4개 중에서 1이 몇 개 되겠어요? 3개가 돼야 돼요. 이게 조합의 원리잖아요. 그거는 C의 NOR에서 C의 4의 3, 뭐 C의 4의 3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원리. 그래서 거기 책 봅니다. 8비트에서 8비트에서 1의 개수가 3개입니다.
시행착오가 몇 번이냐? 가지수가 몇 개잖아요. 이게. 그래서 대치는 8비트면은 2의 8승에서 어떻게 돼요? 256번 되겠죠? 그런데 전치면 어떻게 된다고? C의 8의 3입니다. P의 8, C의 8, 3 계산하는 거는 8 곱하기 7 곱하기 6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56번 나옵니다. 무슨 말이 되겠죠? 그랬을 때 뭐 수학 공식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랬을 때 현대 블록 암호에서는 반드시 무슨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고? 전치와 뭐라고? 대치를 동시에 섞어서 써야 한다. 그래야 안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얘에서도 ABC 세 개의 문자로 할 때 전치, 퍼뮤니테이션 가능한 거는 3팩토리얼 아까 칠판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는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한번 보자. 이거 설명하고 휴식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2쪽에 있는 그 P박스, S박스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여기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돼요. 아직 이게 깊이 있게 안 나왔습니다. 근데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P박스가 뭐고 S박스가 뭐고 그럼 대충 이해는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먼저 오늘 밤 자정에 적군을 공격하라 이 문장을 블록 암호 개념으로 이제 암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글자로 예를 들어 크기를 블록을 나눴습니다. 그 5개 나누다 보면 그게 5개 마지막도 딱 5개로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그 읽어보면 평문 오늘 밤 자정에 제일 끝에 뭐가 있습니까? 적군을 공격하라 보안 이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원래 내용이 아니죠. 이런 거 우리 가짜 문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5개씩 맞춰야 돼요. 그랬을 때 그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드는데 오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전치로 했으니까 오자가 어디로 갔어요? 5번째 널자가 어디로 갔어요? 첫 번째 위치가 막 이동됐잖아요. 그 위치에 따라서 키 값이 그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읽어보면은 뭐 5, 2, 4, 3, 1 이런 말이 있죠. 예? 그게 그 다음 페이지 분석해 놨습니다. 5, 2, 4, 3, 1이 왜 나온 거냐? 평문의 두 번째 문자가 암호문의 첫 번째, 평문의 5번째 문자가 암호문의 두 번째 이렇게 가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거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런 거는 이런 게 있다 치고 그 밑에 개념이 중요합니다. 단순 P박스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 밑에 축소 확장 P박스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는 뭐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는 뭐냐? 3개면 딱 3개 5개인데 2개 5개인데 10개 넣는 거는 확대 주는 건 축소입니다. 그거는 역함수가 없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딱딱 개수가 맞아 따라서 ABC 1, 2, 3, 1, 2, 3은 다시 ABC로 바뀔 수 있는 게 뭐라고?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읽는 걸 뭐라고 한다고? 단순 P박스고 서로 개수가 달라지는 것은 뭐라고? 확대 또는 축소 P박스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P박스에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뭐에도 S박스에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블록 암호에서 이런 P박스, S박스를 적용하는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걸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답변해야 되냐 이거죠. 그건 좀 이따 보고 그 다음 페이지 개념입니다. S박스. 그래서 이제 S박스는 대치의 원리로 하는데 역시 똑같이 역함수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확대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예를 보십시오. 역함수를 가지는 S박스 테이블 3비트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 S박스는 이렇게 돼요. 3비트 예를 들면 3비트는 비트가 3개면 어떻게 돼요? 가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2에 3, 4, 8가지죠. 하나, 둘, 8가지잖아요. 어떤 3비트가 주어졌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암호화를 시켰을 때 넣을 수 있는 가지수는 뭐밖에 안 되겠어요?
이 8가지 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세 비트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S박스, 대치의 원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먼저 암호화 과정을 봅니다. 암호화 과정을 보면은 또 뭡니까? 카르노 맵처럼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줄에 0이 있고 위에 00 밑에 뭐가 있어요? 1, 0, 1, 1이 있습니다. 0, 0, 0, 1은 1, 0, 1, 0. 다 설정을 내가 이 섞는 거 이해됩니까? 0, 0, 0, 0, 1은 뭐라고? 0, 1, 0이에요. 그러면 1, 1, 1은 뭡니까? 맞죠? 나머지 안 써도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써볼까? 0, 1, 0, 0은 뭡니까? 1, 0, 0은 빵빵빵이네. 1, 0, 0 이거는 뭐라고?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평문이면 이쪽이 뭐가 될 수 있다고? 암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책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책에 44쪽에 보면 S박스 설명하면 이런 유명한 책에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림을 건 걸 이렇게 안 하고 또 카르노 맵처럼 이렇게 그려가고 이게 처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려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런 평문 1이 있으면 암호문 1은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암호문 1은 다시 뭐로 바뀔 수 있고 이쪽이 암호화 이쪽으로 하면 뭐라고? 복화 그걸 말합니다. 이 테이블을 이렇게 그려도 되잖아. 이렇게 하면 더 쉬울 수도 있어. 000은 011이고 001은 101, 111은 110이고 100은 빵빵빵이고 빵빵빵은 다시 복화돼 있습니다. 이게 눈에 더 잘 들어요 이게. 근데 책 같은 데서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게 세부적으로 이런 건 오지는 않았지만 P박스가 뭐고 뭐라고? S박스가 뭐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잠깐 휴식하고.